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야TV의 인승일입니다. 김종혜입니다. 네, 백야의 능창공 김종혜 관장님을 모시고 오늘 29번째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쭉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그 민족유일당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들으면서 크던 작던 어떤 조직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건 참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 느낀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우리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국무령제로 바뀌면서 2대 국무령이셨던 홍진 선생이 이당치고 그리고 유일당 우리 민족 대단결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당치국이라는 것이 바로 유일당 운동이 되고 그리고 그 유일당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단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물론 일반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당시로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파로 사실은 그 합치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됩니다. 저기서는 상임시정부에서는 상임시정부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유일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에 의해 가지고 그 임시정부를 운영하자라는 논의도 계속 있게 되고 나중에 중경에서 그 몇 개의 당이 만들어지죠. 근데 유일당이라는 하나의 당, 이를테면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만의 장개성의 국민당 이런 유일당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유일당은 아니고 그건 일단 독재니까. 근데 그런 유일당까지는 가지는 못해도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만주에도 1927년도에 도산하차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기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의 군대로 만들고 그 휘하에서 전부 다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일당 운동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1928년까지 한 그 1년 반, 2년 가까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별 그 모임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 모임의 제목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협의회, 척진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입시 시험에 왜 역사를 재미없어 하냐면 밑줄 쫙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역사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근데 연대 그리고 제목 그리고 뭐 이런 너무 그 침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건 전부 생략하고 아무튼 이런 유일당 운동이 많이 벌어졌는데 김자진 장군도 김동삼 선생 요거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문제가 그 정의부의 수장이 김동삼 선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참의부 압록강을 연해해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참의부의 수장이 김성학 선생이었고 그 시민물원 이제 김자진 장군이죠. 김동삼 선생이 노구를 이끌고 김자진 장군을 찾아가요. 해림까지. 해림에 오셔가지고 이래 하니까 우리 유일당을 이거 통합을 해야 안 되냐. 김동삼 선생이 누구십니까? 이 김자진 장군이 처음 오셔가지고 석주 이상용 선생을 만나고 이세영 선생을 만나고 그럴 때 그게 대구로 계셨던 분이 김동삼 선생 아니십니까? 어르신이 오시니까 그야말로 이 대구로서 맞이했죠. 근데 김동삼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그 노선 따르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시민부 간부들도 처음에는 저기서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긴가민가 했는데 김자진 장군이 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흔쾌히 좋습니다.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단체로 통합을 할 것이냐 개인으로 통합하기 그렇죠. 그걸로 또 갈라집니다. 근데 김동삼 선생이나 김성학 선생은 내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거 통합을 하자. 그러니까 개인분이 통합에 김자진 장군하고 수장 세 분은 개인
본이 통합을 하자 그러는데 그 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정의 부족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 부족에서 단체본이 통합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힘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관할 구역도 제일 넓고 단체도 제일 많은데 왜 우리가 n분의 1이냐? 그렇죠. 아니다. 단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밑으로 전부 다 통합하라는 겁니다. 이 정의부가 서울공정서하고 광정단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정의부를 만들었는데 통일부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자꾸 찢어지고 갈라지니까 통일부에서 정의부를 흡수해버립니다. 통일부가. 그게 큰 집이 작은 집에 흡수해버려요. 그게 이제 정의부가 커지니까 정의부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객관적인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당 운동이 해체가 되고 유일당 운동을 하면서 개인 본위로 가자고 그랬으니까 시민부 해체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해체해버렸어요. 그 북만주에는 무조건상이죠. 무조건상이에요. 네. 그 정의부나 이런 데는 아직도 단체 본위로 하자 그러면서 김동삼 선생이나 김성환 선생이 탈퇴했거든요. 니들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수단을 할 수 없다. 탈퇴하시더라고요. 네, 탈퇴해가지고 이 개인 본위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혁신회의 아닙니까? 근데 혁신회의도 기한을 정해놓고만 활동을 했어요. 1년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년 다 됐다. 그런데 역시 통합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해산됩니다. 하니까 김대현 장군은 더 이상 북만주를 비워놓을 수도 없죠. 그렇죠.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부를 해산했으나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이 어디 갑니까? 삼국 통일했다고 그렇죠. 백제 지역에서 호남이나 충청 지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전부 다 경주에 가서 농사 짓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만주에는 신민부를 운영하던 기존 세력이나 이 인물들은 사실은 이름은 신민부라고 안 그랬지만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김대현 장군이 돌아가실 때 신문에 전부 다 신민부 수장 김자진 서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민부라는 의식이나 조직원이나 그게 남아 있었던 거겠죠. 그럼요. 말은 서로 내려놓자고 했지만 결국 내려놓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당 운동도 사실 북만주에서는 실패한다. 근데 이제 그 즈음인 1927년 10월 하순에 북만주 목동강역에서 김좌진 장군이 맞이한 육천 동생. 시야 김종진 선생이 드디어 오십니다. 아니 굉장히 핸섬하셨나봐요.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똑똑하고 지금 이 중국군 이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엘리트셨죠. 이분이 운남 강화당 16기생이십니다. 운남 강화당 그러면은 물론 생각나시는 분이 철기 이범석. 그렇습니다. 철기 이범석이 12기입니다. 그리고 김종진 씨와 김종진 선생이 16기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찾아오신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인데 이회영 선생이 굉장히 총애하셨나봐요. 총애하시고 똑똑하고 그 젊은 사람하고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서로 토론을 나눌 정도. 이회영 선생하고 아나키즘에 대해서 3박 4일을 토론할 정도면은 시어 김종진의 내공이 그냥 사관학교를 졸업한 20대 청년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셨죠. 이분이 자기는 중국군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걸 마다하고 이회영 선생한테 북만주로 가겠습니다. 이회영 선생이 북만주로 가라. 김자진이 있지 않냐. 거기 가서 활로를 찾아라.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27년 이 당시에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 독립전쟁을 치를 수 있는 곳은 북만주. 그 중에서도 인물 댐댐이를 보니 김자진밖에 없겠다. 이건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나셔서 이제 나누신 무슨
좀 그 중요한 말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김종진 선생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독립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톡 까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지금 현재 그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 동포들 간에 이 독립전쟁 피로감 이게 이 피로증이라고 할 만큼 커집니다.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 애들은 중국군은 압박이 심하죠. 거기다가 그 이 군자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군 그 키우자고 그렇죠. 연기들 단체 없으면은 이건 또 중국 놈들한테 세금 줘야지. 거기다가 또 마적대한테 그렇죠. 또 뺏기지. 독립군들까지 와가지고 또 내 나라고 등산하고 일할 만하면은 장정이라고 또 뽑아가고 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그걸 김단장도 열심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 시민부를 그 이 저 빌미 삼아가지고 나 시민부 북남주에서 나 시민부 그 부원이라고 나 시민부 그 이 저거 보안대 그 시민부에 보안대가 5개가 있었거든요. 그 박영희 선생이나 박영희 장군의 이런 분들 보안대장입니다. 그 정말 이 청산리 대첩 때그 그야말로 이 용장들이죠. 맹장들, 오상세 뭐 이런 분들도 전 보안대장으로 그대로 그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에 그 이 투사들이 거의 다 가담돼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총질하고 주민들한테 못된 짓 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부를 팔면서 주민들한테 마적짓 같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단장군이 그 전부 다 일제 금거령 내리고 잡아다가 실제로 사형까지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참 건절이 안 되고 하니까 시아 김종진 선생한테 너 우리 관할 지역 전부 다 한번 다녀봐라. 동령 수구나부터 시작해서 저기 밀산, 백두산, 장백 그 백두산 가는 쪽에 그 이 북파 코스 말고 스파 코스로 가는 곳이 무송입니다. 무송. 예, 무송 가보셨죠? 네. 무송 그게 저 식당 밥맛 되게 없습니다. 예. 무송에서 밥 드신다면 힘듭니다. 가서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강원도 식당. 거기는 북파 코스인데. 그런데 이 무송, 백두산, 장백, 연기는 기본이죠.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부터 해서 백두산 그 장백, 그 이도백화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방천까지 가셨던데? 전부 다들 8달 동안 걸립니다. 8달 동안 걸려가지고 실태, 그리고 그 타겟체, 그걸 보고서로 시학 김종진 선생이 김대장한테 내놓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보니까 그 보고서, 답사 결과의 보고서를 지금 올렸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 보고서를 올린 교포의 조직화 및 교육훈련 방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포의 조직화 및 교육훈련 방안. 훈련 계획안. 훈련 계획안이. 훈련 계획안인데 교포를 우리 동포들 전부 다를 조직화해야 된다.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 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이라는 거는 군대식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김장인 장군한테 내었죠. 그 김장인 장군이 무릎을 딱 칩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너 8개월 헛밥 먹고 안 다녔구나. 그래서 그 방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방안이 한국연합회에서 시행을 하는 그 방안입니다. 근데 총연합회에서 그 김자진 장군이 신민회에서 신민부에서 신민회 가지고 신민부에서 본인이 그 김혁 이 집행위원장이 피처되고 난 뒤에 본인이 시민부를 맡으면서 시행하고자 했던 근데 이게 1928년이거든요. 근데 그 시행하고자 했던 그 방안 그게 이 방안이 그 방안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 안에는 군사 조직은 시민부가 하고자 하는 이 국내 진공 작전에 대한 목표는요. 김대장 장군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생의 과업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베이시스로서 북만주의
그 우리 동포들이 이 땅을 튼튼히 해야지. 이걸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지 국내 진공도 가능하고 그래야지 군량미도 갖다 대고 병력들도 갖다 댈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나라 개념으로 이걸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교육, 그리고 그 이 조직화 뭐 이런 그것이 구체화돼 가지고 또 세분화되고 그리고 또 실태. 형님 그 신민부 신학교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학 김정일 선생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형님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전부 형님 이름만 파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안을 내놓거든요. 네. 이 안에는 반대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테고요. 그럼요. 다만 그 김종진 선생이 아나키스트다 보니까 또 김자진 장군하고의 어떤 그 차이, 거기서 나오는 이념의 차이 이런 건 없나요? 있었죠. 김자진 장군은 전혀 아나키스트가 아니셨어요. 아니셨죠. 김자진 장군은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나중에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편견이나 이런 걸 쓰신 분들이나 보면은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아나키즘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아나키즘의 좋은 장점 그러니까 민주적 의견 이 조합 그리고 민주적 절차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자유 존중 뭐 이런 그러니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런 데 대해서 김대중 장군이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그 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 아나키스트들이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들 여기다 접다 불러와봐. 그리고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그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주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유림과의 논쟁입니다. 유림은 아나키스트 중에서도 이론가로서는 최고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방 전국에서도 유림 선생은 그래서 유림을 이야기하자면은 백정기 그리고 또 이열규, 이정규 특히 유림 이런 분들을 보고 열혈투사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유림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공산주의 지기 싫다. 공산주의를 잡자면은 공산주의보다 더 센 주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나키즘이다. 그리고 아나키즘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 김대중 장군이 주의로서 주의를 잡는다는 말에 나는 수긍은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그 인간의 행복 그리고 또 민족의 복리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일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꼭 무슨 외부에서 온 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주의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서 운동할 게 아니라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방안을 마련하고 이론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지 무슨 주의에 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주의에 숨어있는 아나키즘에 숨어있는 그런 의사결정 방안이나 아니면 특히 동감하시는 게 뭐냐면은 직접 영농을 한다. 내가 영농 안 하면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빨리 쌀 걷어 그리고 빨리 군량미 받쳐 뭐 받쳐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 김대중 장군도 직접 농사 지으십니다. 직접 정비소에서 일하시고 그 직접 일을 하시는 바람에 사단이 나죠 나중에. 그래서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아나키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시민부의 조직화 그래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1929년 한족 총연합회죠. 그렇죠. 거기 집행위원장을 맡으셨죠. 주석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백야실사가 제일 마지막까지 그 김대중 장군 돌아가실 때까지의 행적을 적은 이 기록인데 백야실사에 보면은 조직도에서는 집행위원장이고 그는 신민부가 제일 수장을 집행위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시스템은 군사적인 거 특히 그건 그대로 신민부 걸 가지고 오고
그 액티브한 거, 행동하는 거나 실천하는 거, 그거는 아나키즘에서 그 김동기 선생이나 이열교 그런 분들이 장점을 다 어떤 그러니까 장점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라고 그랬고 호칭은 주석으로. 네. 근데 그때 이제 일상에 끼치는 어떤 변화, 이렇게 그 정도가 거대해지다 보면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세력이 또 생기는. 당연히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12부 때 그 교육을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둔전제를 시행하면서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신 직접 개간을 하십시오. 얘들 그 이제 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땅 없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또 집 없는 동포들 다 모읍니다. 산시에 들어갔을 때 70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지금 산시 그 도남촌 앞에 있는 들판이 옛날에는 이 석하강, 이 석하강에 좀 뭐랄까 뭐 요즘에 그냥 뻘밭이라 그러나 그렇죠. 그걸 개간합니다. 배수로를 내고. 중국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는. 그거는 환무지죠, 환무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물기를 대고 물을 언제 빼야 될 것이냐, 이 배수로를 잘 내야 되거든요. 그 우리는 경사도 2도 이상 그걸 만들 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개간하고 그러면서 신안진, 그 산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대에 그런 어떤 개척촌을 많이 만들죠.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죠. 거기다가 농무회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그 농협, 협동조합 그런 거 같이 하고 교육도 시키죠. 뭐 하니까 갑자기 한족총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지더니 한족총연합회는 몰라도 신민부가 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막 높아지죠. 그때 질시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왜 산시에 그 자리를 잡았냐, 해림의 자리를 잡았냐, 중동선의 기점입니다. 거기가 중동선의 시작이 수입펑크 수문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점은 물론 저기 만주리아 거기지만은 제일 중요한 곳이 하얼빈이지 않습니까? 수문화부터 하얼빈까지 오는 딱 중간이 해림 산시 고기입니다. 거기에서 중동선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중동선 일대를 갖다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로 보면은 김자진이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에 가시. 그렇죠. 거기다가 또 1926년에 그 영안, 거기가 해림 이 영안 그 일대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그 우리나라 공산당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봉암이 조선공산당 대표 영안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산당 세력을 막 흩뜨립니다. 흩뜨릴 때 반공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이자 이 북만주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이 김자진이 만든 그 한족총연합회가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고 세력이 커지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럼 자기들이 쓸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공산주의자들이 김자인 장군의 한족총연합회를 당연히 시기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결과가 1930년 1월 24일 산시 비극입니다. 정미소에서 일어나는 정말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이건 정말 민족의 슬픔이다 해주셨는데 금성 정미소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29화로 우리 김자진 장군께서 암살당하는 그 장면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나 저희 끝까지 한번 그 독립사를 위해서 계속 이끌어 주셨고 또 다음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김종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독립사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